김만배한테 돈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어떤 문제인지 하고 이따가 지지율 이야기까지 잠깐만 해볼게요. 작년에 김만배하고 돈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기자 성모 씨 아시죠? 이거를 데스크가 이야기를 듣고도 묵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겨레라고 하면요. 물론 뭐 한겨레가 난 조선일보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진실만 보도하면 되는 거지. 근데 김만배 돈거래를 듣고도 데스크가 묵인을 했어. 그 김만배랑 돈거래했다는 기자 이름이 석진환이에요. 근데 일단 금전거래란 말이 맞아요? 그쵸, 거래가 아니죠. 뇌물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게 뇌물 받았다고 들통이 나니까 아니야 난 돈 빌린 거야. 그렇죠. 그게 스킬이죠. 그게 저 홍성근이 머니투데이 회장이 50억을 받았는데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49억을 뱉었죠. 근데 이자를 하나도 안 줘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지금 입건이 된 거야.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근데 석진환의 부정한 걸 보고도 묵인하는 이름이 김남일이에요. 김남일. 축구선수하고 똑같은 이름인 거지. 근데 그 김남일은 여러분들 내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그 한겨레 사이트 가서 김남일이 조국 장관 때 쓴 기사가 어마어마했다는 걸 기억하거든요. 또는 김남일이 안 썼더라도 그 법조팀이라는 게요. 사회부에서요. 법조팀이라는 게 많아야 4-5명이에요. 그 법조팀장 이 정도란 말이야. 그럼 이 김남일이가 석준환이 부정을 알고도 입을 감아줬는데 김남일이 기사 또는 그 관련 찾아봤더니 없어. 뭐예요? 삭제된 거죠. 이야, 역시 빠르다. 그러니까 저 어설픈 무슨 뭐 자기들이 뭐 굉장히 윤리적이라고 하면 윤리적이라고 그러니까 뉴스타파 기자들이 조국을 비판한다면 나 이해하겠어요.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진짜 언론인들이니까 사실은 뒤에서 아니 묵인을 해줬으면은 그 김남일이하고 석진환이랑 굉장히 친한 사이랍니다. 근데 그냥 친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보는 거야. 그렇죠. 지금 알려진 바로는 9억이잖아요. 9억. 6억 받고 3억 더. 그게 돈거래가 아니고 사실상 뇌물로 보이잖아요. 잘 봐달라는 게. 근데 그런 놈들이 또 조국은 까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겨레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겨레가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대표이사까지 사퇴할 정도 사건이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다른 애들은 사표 받고 끝내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한겨레는 대표이사가 그만두고 이런 또 데스크가 묵살한 내용까지 안다는 건 조사를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한겨레도 쳐맞아야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근데 언론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누가 더 나쁜 놈인가 조선일보 한겨레 핑퐁도 있어요. 한번 배틀. 보여드릴까요? 조선일보 신났어 지금. 김만배 측 한겨레 기자의 3억 원 추가 전달 드러나. 김만배 일간지 중견기자 3명과 수억 원대 돈거래. 조선일보 대장동 핵심과 기자들의 수억대 돈거래. 편집국 간부 김만배 9억 돈거래. 한겨레 신문 사장 물러나겠다. 근데요 조선일보는 더 깊숙이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조선일보가 말하고 싶은 건 중앙일보하고 한겨레인데 아예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가 나중에 SK 임원으로 와. 이게 이제 요즘에 대두되는 게 뭐냐면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 기억들 하시겠죠. 여기도 또 박영수가 등장하네. 이분 진짜 훌륭하세요 보면은. 이래서 영수회담을 그렇게 싫어하나? 박영수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동훈이 얼마 전에 윤석열 저격한 적이 한 번 있죠. 네, 1시간이면 59분. 59분 지가 말한다고. 엄성섭. TV조선 앵커 나오네. 요즘에 안 나오지 엄성섭이. 잘렸죠. 안 나오지. 완전 네. 나가리 됐지. 중앙일보 기자, 뭐 TV조선 기자. 결국에는 다 그놈이 독인 개긴인데. 여기 뇌물수수에 성접대까지 받고 막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한 건입니다. 근데 마치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한겨레만 패고 있어요.
그 꼴은 또 못 보지. 왜냐면 자기네들 어차피 더러웠는데 한겨레 니들 깨끗한 척하더니 니들도 똑같이 더러워졌잖아. 자기들이랑 수준이 똑같아진 거야 이제는. 얼마나 욕하기 좋아요. 그러면은 중앙일보는 깨끗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보여주세요. 이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 금품 수수 혐의로 입건. 이게 이제 수산업자한테 받은 거고. 조국 검증 보도 지나쳤다. 법조팀당들 정당했다. 이게 중요해. 당시에 이 석진환이가 그러니까 9억 거래했다. 사실은 9억 받은 걸로 추정되는 석진환이가 한겨레 사회부 기자들 40명을 추동을 해가지고 데스크를 여겨요. 조국을 왜 안 까냐고. 그게 석진환이에요. 그 석진환이 묵인한 게 김남일이고. 덕인 얘기인 거지. 그 석진환이가 쓴 칼럼 한번 볼까요? 선배들이 저 모양이란 걸 잘 봐두시라. 거울 같은 걸 보고 계셨나? 이 정도는 뻔뻔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 기자 하려면 이 정도는 뻔뻔해야죠. 이야. 아니 근데 저는 그 검찰 출입 기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들이 뭔가 있는 것처럼 항상 그리고 새로 법조기자단에 들어가려면 그 검찰에서 이거를 평가를 하고 이제 들여 보내주는 게 아니라 기자단 자체에서 자기들이 계속 그 서류 심사하고 면접 심사하고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날까지 끝내 미디어 오늘 뉴스타파 탐사보도 셜록은 법조 출입 기자단이 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그렇게 보도하는 것처럼 하더니 지금 법조기자단 하는 짓이 뭡니까? 네. 1호 법조기자단 계속 있어야 되나요? 받아쓰기만 하면서? 아, 그러니까요. 이게 검찰이 먹여주는 음식 소화도 전혀 안 시키고 똥으로 배설하면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단독을 다는 그 뻔뻔함. 중앙일보가 뭐 전직 간부 이것도 골 때리는 게요. 요 뉘앙스를 보면 중앙일보 전직 간부가 라고 했잖아요. 불과 2, 3일 전에 3, 4일 전에 이 사람을 쉽게 표현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거예요. 그래놓고 전 간부라는 이름을 달아요. 사실상 현직인 거지. 그 자리를 그만둔 게 지금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중앙일보 전직 간부가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 김만배 씨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돈 받은 거야 그냥. 금전 거래인데 금전 거래밖에 안 했는데 왜 그만두게 합니까? 아직 책상에서 쓰레빠도 안 뺐다는데 전직 간부 만들어 놓고. 진짜 이거 악랄한 스킬이고요. 자 어쨌건 간에 김만배 기자들과 돈 거래, 가짜 수산업자에 이어 또 언론계 스캔들. 근데 보면은 한결같이 여기 정리했는데 되게 웃긴 부분이 동아일보를 쏙 뺐어요. 이 자식들 진짜 웃깁니다.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똑같다라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리고 겁나 또 웃긴 게 뭐냐면 기자들한테 매덕 주고 이런 게 이렇게 추적이 되는데 이재명 의원님은 몇백억을 받았다는데 한 푼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리고 2025년까지 주기로 했대. 그러면 기자들 매덕 준 거 이거는 뭐 현금은 안 주고 뭐 수표도 줬을까요? 뭐 계좌이체 줬을까요? 아니면 대여라는 목명으로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현금도 추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거는 없다는 거다. 없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했던 이야기 한번 볼게요. 나는 어항 속의 금붕어다. 기득권의 표적이다. 부패는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말이 있어요. 그 웹자서전 내용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제거 작전 보고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나흘의 3일꼴로 압수수색과 조사, 감사, 수사를 받았다. 집무실과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본이었고 검경은 해외 출장 시 통화한 목록, 어머니가 시청에 출입한 CCTV 기록까지 요구했다. 성남시 공무원 수십 명이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시청과 집에 50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들이닥치기도 했다. 2012년 이명박 정권은 나에 대한 40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청와대와 행안부,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가 성남시에 대한 내사에 들어가 2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다.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는 나를 물러나게 해야 하며 성남의 보수 시민단체를 움직여 주민 소환 투표를 유도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거론됐다고 한다. 이른바 이재명 제거 작전 보고서이다. 최근까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개혁하려 했던 구태 검찰 세력은 나를 잡기 위해 온갖 시도를 했다.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 생활 12년 동안 처음 2년을 뺀 나머지 기간 내내 정치적 명운을 건 사법투쟁을 계속해야 했다.
나는 기득권의 표적이며 끝없이 감시받는 자다. 왜 그러한가? 덤볐기 때문이다. 공익을 위해 덤볐고 적폐와 손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온갖 의혹이 더해졌고 아니면 말고식의 언론 보도로 수없이 고약한 이미지가 덧대졌다. 나는 내가 어항 속 금붕어임을 잘 알고 있다. 호시탐탐 나를 제거하려는 세력은 지금도 매 순간 나를 캐고 흔들어댄다. 이는 팩트이다. 그러하니 부패가 내겐 곧 죽음이다.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내게 털끝만큼의 비리와 부정이 있었다면 내 정치적 생명은 끝장났으리란 걸. 내가 살아남는 길은 오직 청렴이라는 방어막을 치는 것뿐이었다. 빈틈없이 철저히. 여기에 보면 오늘 방송 초반에 나왔던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등등 이야기해보면 딱 맞잖아요. 수익, 돈에 관련해서는 이재명이라는 언급이 아예 없어.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을 호가호위했을지 몰라도 이재명은 부패에 연루된 게 없고 심지어 정진상, 김용도 거기에는 수익과 관련해서는 등장하지 않아. 이 맥락과 다 맞잖아요. 근데 김만배가 이재명을 어쩌고저쩌고 한 것도 사실 다 구라죠. 이재명을 이용을 해먹었을지언정 김만배는 이재명을 욕해왔던 사람이에요. 너무 환수를 많이 해간다고. 빨갱이 같은 놈이라고. 그리고 그 김만배는 언론과 검찰 등에 돈 뿌려가면서 자기 기득권 유지했던 거잖아요.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녹취록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김만배 그 남욱 부류가 사업자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는 뉘앙스가 나와요. 원래. 근데 우리가 밀고 들어가서 이재명 시장이 다 곤란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게 이제 돈으로 해가지고 왜 그 사업자를 설정하는데 성남의 뜰 해가지고 화천대유가 뭐 등등 나오잖아요. 화천대유가 지금 대주주가 되고 뭐 거기에 SK라든지 거기에 뭐 은행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연관 지어보면은 이재명 자체 지금 그 웹자사전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랑 연결 지어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너무나 짠해요. 맞아요. 네. 자, 윤석열 지지율이 오늘 2개가 나왔는데 방향성은 똑같네요. 윤석열 지지율 다시 추락 중. 그러니까 막 여론조사 뭐 불공정 이런 데서는 뭐 윤석열 지지율이 40% 넘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2가지인데 하나는 전화 면접, 하나는 자동응답이에요. 어떻게 됐나 볼까요? 짧게 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다시 2% 하락 35%. 끝없이 올라가는 건 없어. 윤석열이네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턱 떨어지고 턱 떨어지고. 아니 2%는 하락이면은 대폭락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들이 대폭락이고 부정평가는 3% 올라서 57. 그러니까 35 대 57. 22% 차이나. 그래프로 잠깐 볼게요. 아,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진짜. 갤럽만 이러면 이제 뭐 갤럽이 좀 튀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잘한다가 대구 경북 51%밖에 안 나옵니다. 전화 면접인 경우에요. 요거는 상담원이 물어보는 전화 면접인 경우에요. 그리고요. 이게 무엇에 영향이 끼쳤을까 그러면은 부정평가 오르고 긍정평가 내리고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들 지지가 변한 게 아니라고. 성향은 그대로 남아있어. 지지층과 비지층의 사기가 오르렸냐 내렸냐의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일본 놈들처럼 일본이 지금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말해버린 윤석열 어제 우리가 방송을 드렸죠. 그런 거에 분노하면 내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조작범이 대구에 시장 가가지고 오뎅 처먹는 거 영향을 끼칩니다. 분노 포인트. 체질 매국노 논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나경원을 탄압해.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해서 2%가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3% 오르고. 도로와 타압을 되는 거야. 35%밖에 안 되는데 무슨 40%가 어쩌고 50% 노린다. 야, 정말 대단한 새끼들이에요, 보면은. 아니 근데 집권 1년이 안 됐는데 35% 40% 이게 개그예요 사실은. 칭찬받잖아. 워낙 낮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러는데 집권 첫 해에 이런 지지율을 갖고 있었던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전화면 좀 그렇다 쳐 아닐까? 자동응답이요. 미디어 토마토. 이거 굉장히 크나 괜찮은 회사예요, 여기. 윤석열 지지율 38.3 이거는 이제 자동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여론조사가 40%가 올랐었어. 40%가 넘어갔었다고. 근데 얼마나 떨어진 줄 아세요? 5.6%. 대폭락이네. 부정평가도 5.6%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59% 거의 40%에 육박을 하는 거고요. 보통 자동응답이 지금 이 여론조사처럼 자동응답이 전화 면접보다 지지율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갤럽은 35, 지금 자동응답은 38, 부정평가는 60% 육박하잖아요.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 갤럽 여론조사 볼 때마다 제일 웃긴 게 뭐냐면 긍정평가 1위가 그 이유, 긍정평가는 이유 1위가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이에요. 결국엔 난 윤석열 지지하는데 몰라 그냥 좋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결국은 이번 찍는다라는 사람들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너무 크게 사람들은 신경 제가 안 써도 보는데 된다. 현실 부정중입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렇죠. 그들한테 윤석열 닮으셨네요 하면 네. 욕으로 들을지 칭찬으로 들을지 궁금합니다. 자, 정말 어마어마한 기득권 카르텔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은 그런 머리가 안 돼요. 기득권 카르텔을 조율하는 머리가 안 되고 윤석열이 지금까지 수사해왔던 거랑 흐름을 딱 보잖아요. 그냥 꼭두각시 느낌이에요. 대충 꼭두각시, 얼기설기 예, 하면 주위 꼭두각시. 사람들이 거기에 음. 진짜 머리 좋은 놈들이 음. 윤석열의 위세를 이용해서 맞아. 대표적으로는 부인? 음. 윤석열이 위세를 이용해서 해먹는 구조. 그런데 그 머리 안 좋은 사람이 기득권 카르텔에 휘둘리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의 그늘 밑에서 다 해먹고 그러니까 결국 무능한 대통령 하나가 결국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해먹게 만들어버리는 기득권 카르텔 구조.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쌍방울 관련한 김성태가 체포됐다. 전 회장인데 체포됐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에 설레발 전나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부혹 이재명 큰일 났네.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미 수사가 종결이 됐대요. 최근에. 실제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파고 들어갔더니 이남석이 나오고 윤석열 측근들이 나와. 맞아요. 근데 이게 변호사비 대납이 이재명한테 안 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로 다 나왔어. 그러니까 김성태 수사건 중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없답니다. 이미 끝났대요. 그리고 배임 횡령, 주가 조작 이런 것들 그리고 대북 송금 이런 것들만 남아있지 이재명 대표랑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미 종결이 됐는데 언론들이 김성태 들어오면 이재명 죽었네 같은 설레발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기득권 카르텔들이라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고생들 하셨고요. 새날방송은 다시 볼 게 못 되네요. 혈압 엄청 올라가네요.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자,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고 오늘 새날방송 이따 8시에 경제는 쉽니다. 볼만해요. 볼만해. 경제 방송. 그리고 그 방송에 어마어마한 분 나오세요. 새날이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날은 일찍이만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일찍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빨리 움직여가지고 다른 채널로 지금 뿅 하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새날 방송 마치고요. 좀 물러갔다가 새날 방송은 이따가 8시에 다시 옵니다. 자, 같이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슈퍼챗 멤버십 해주신 분들 더 감사드리고 시크 대망님 감사해요. 구봉길님 점심 사주세요. 예. 구봉기가 좀 안 오네. 내가 다 먹을 거야.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좀 먹고 삽시다. 임덕현님, 박영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